안녕하세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끝내고 현재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연금을 준비하면 좋을지 현실적인 얘기를 대화를 나누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 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네. 먼저 많은 분들이 이미 연금 이야기라는 책으로 작가님을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혹여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공직에 한 37년 근무했고 3년 전에 퇴직해서 방송 출연도 하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강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경수 작가라고 합니다. 작가님이 이제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어떤 공직 생활을 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철도청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서 퇴직은 철도공사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2022년에 퇴직을 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됐네요. 철도 공직 생활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노후 준비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나요? 제가 연금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30, 40대 아무것도 모를 때 맨땅에 헤딩하면서 연금을 많이 준비해야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고 아는 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모든 연금 준비가 보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 보험들만 잔뜩 갖고 있었고 실제 제가 이제 연금 계좌나 IS 계좌 이런 것들을 조금 이용한 거는 퇴직하기 10년 안쪽인 것 같고요. 첫 번째 연금 준비가 있고 뭐 하며 지낼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보면 연금을 잘 준비해야지 이거는 30, 40대부터 잘 모를 때부터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은퇴 후에 뭐 하며 지내지 이거는 사실상 은퇴 전에 한 5년 앞두고 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딱 이 길을 걷기 위해서 금융 자격증도 따고 연금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연금 준비에 대해서 한 30년 전부터 이제 생각은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국민연금이나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되게 방법론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어떻고 지금 현재 연금은 어떤가요? 가장 큰 차이가 기대 수명이죠. 이제 과거에 은퇴하고 뭐 5년, 10년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사망을 했는데 요즘은 은퇴 후 삶이 더 길어졌기 때문에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가성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에 굉장히 어려움을 처하게 될 것 같고 과거에 공무원연금 수급자들은 공무원연금 가성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공무원연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했죠. 근데 공무원연금 가성비도 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공적연금 수급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제가 공무원이 될 때만 해도 공무원연금 하나로 충분히 은퇴 후에 둘이 먹고 살 만큼 연금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외에 지인분들 중이나 공무원이 아니시더라도 과거에 이제 노후 준비를 잘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요즘 어떤가요? 그러니까 맞벌이 공적연금으로 생활비가 은퇴 후에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적연금 두 분이 가지고 있어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특히 국민연금 쪽은 보험료가 9%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년 정도 해도 200만 원 이쪽 저쪽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맞벌이 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외벌이를 했거나 국민연금을 하나만 받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연금이 부족합니다. 특히 60세에 퇴직을 해도 3, 4년, 많게는 5년씩 소득 공백 구간이 있는데 그때 취업을 하려고 했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현재 20대를 초월했거든요. 그러니까 60대 취업률이 거의 60%대로 높습니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최근에 한 이제 기사 같은 거에 따르면 평균 노후 생활비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는 268만 원, 개인 기준으로는 165만 원 이 정도가 한 달에 매월 든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국민연금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개인 기준 그리고 부부 합산 기준 어느 정도를 수령받고 있나요? 전체 평균은 70만 원이 조금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어머님이 받고 있는 20만 원, 30만 원까지 다 합해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60년대생들이 최근에 이제 연금 수령 나이가 다 됐죠. 이분들은
가입 기간도 길고 200만 원 이쪽 저쪽, 그러니까 200을 좀 넘는 사람도 있고 200이 조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평균 70만 원은 평균의 함정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연금이 9%를 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사학연금에 비해서 보험료가 절반 수준이라서 확실하게 직영연금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보통 한 어느 정도 노후 준비, 그러니까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지 적정하다고 혹시 생각하실까요? 150도 남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에게 컨설팅 오신 분 중에 월 1,000만 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연금 컨설팅을 받는 분들은 그래도 제가 보면 연금 준비가 조금씩 되어 있는 축에 속한다고 봐요. 그러면 400, 500, 600 이쪽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이제 공적연금만으로 그렇게 충족된 사람들은 극히 낮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럼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이제 비과세 연금보험이 주류를 이루었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보험도 있고 변액연금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과세 보험이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IS 계좌 이걸 보통 절세 계좌라고 하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연금 계좌와 IS 계좌를 주무기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공무원들이나 교사분들, 군인분들은 뭐 공제에서도 내 연금을 마련할 수 있고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예적금 하시는 분도 있고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현금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을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금 부자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저희가 연금 부자로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퇴직과 은퇴가 좀 다르잖아요. 저는 퇴직은 했지만 아직 은퇴는 안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은퇴 후에 소득이 딱 끊어졌을 때 내가 저축해 놓은, 내가 쌓아 놓은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 근데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다를 넘어서 풍족하게 은퇴 후 여행도 다니고 내가 하고 싶은 일 충분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연금 부자겠죠. 근데 내가 300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연금 부자처럼 느끼면 그분은 연금 부자고 내가 500, 600을 연금을 마련해 놨지만 뭔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약간 좀 쪼들리고 내가 스타벅스 갔다 메가커피 가고 이런 것들은 내가 감당이 되겠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거나 이러면 연금 준비를 500, 600을 했어도 연금 부자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놓는 사람은 연금 부자다. 그래서 연금 부자는 적당한 수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있다.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만큼 준비되어 있으면 연금 부자라고 한다. 지금 퇴직은 하셨지만 사실 은퇴는 하시지 않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한 10여 년 정도 그래도 노후 준비를 하셨다고 했었잖아요. 이전과 그리고 실제로 그 10여 년이 지나서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아, 내가 이거를 그때 알았더라면 이라는 어떤 후회나 준비가 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하시는 어떤 것들도 있을까요? 제가 30, 40대 연금 준비를 잘해야지 이 의욕만 있었고 아는 게 없어서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듯 각종 쓰레기 보험들에 많이 가입한 게 가장 후회스럽고요. 은행과 보험만 멀리해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철도공사에 가서 임의 가입을 가자마자 했었어야 되는데 약간 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국민연금을 조금 더 빨리 가입할 걸. 그래서 제가 강의 가면 퇴직한 분에게 일단 다음 달에 한 달치 임의 가입을 해놓고 고민해라. 고민은 그때 가서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차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10여 년 정도 그래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고 했는데 적정 기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축을 해도 10만 원씩 30년 하는 사람하고 30만 원씩 10년 하는 사람하고 썸값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투입한 양은 똑같아도 그러니까 과세, 이연, 복리 효과 이 효과가 매우 커요. 먼저 시작해야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액수를 줄이더라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자, 지금 PD님도 지금 막상 연금 준비 제가 물어보면 충분히 못하고 있는 이유가 나 지금 대출도 못 갚고 있어. 난 뭐 여유가 전혀 없어. 나중에 여유 좀 생기면 해야지. 그럼 지금 여유 자금은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어? 그러면 아예 여유 자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일부 있는 자금들이 이상한 보험에 들거나
뭐 예적금을 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를수록 좋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어 그러면 저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미국 S&P 500을 5만 원씩이라도 사라. 영원히 여유가 없다. 서울에서 집 한 채 언제 사고 내가 애 키우고 결혼하고 여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트코인 사고 2배짜리, 3배짜리 개별 주식 사서 이렇게 튀기려고 하거든요. 조급하게 서두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기 투자의 효과를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으려고 하고 그게 성공하다가도 한 방에 훅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때부터라도 5만 원, 10만 원이라도 짜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습관을 기르고 거기서 효과를 알게 되면 재미를 붙이면서 어디선가 자꾸 짜서 연금계좌에서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한데 노후 준비는 일단 지금 내가 주식이나 어떤 투자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후에 또 저축하고 혹은 추가 납입을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쨌든 공적연금으로는 확실하게 모자란다. 근데 은퇴 후 삶이 겁나게 길다. 그 과거처럼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까지 준비를 안 해도 되는데 확실한 건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지금보다 가성비는 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고. 근데 은퇴 후 삶은 점점 길어나. 근데 내가 연금 준비를 안 하면 노동을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 집도 살 것도 없는데 내가 여유가 있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저는 연금 계좌에서 장기 투자해서 거기서 얻는 수익을 좀 맛을 보면 조금 더 빨리 연금 준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시드머니를 만드는 그 자체도 연금 계좌나 ISA 계좌를 통해서 절세 효과, 과세 이연 효과를 누린다는 게 체험을 해보지 않고 길게 투자하지 않으면 그 효과를 가늠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를 누리려면 빨리 시작하고 적은 액수라도 길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요. 연금저축 IRP, ISA 계좌 정말 좋은 계좌입니다. 과세 이연 복리 효과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